L자절골의 의미와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부제로 뭐라고 달았냐면 볼처짐 걱정하다가 불류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대표 사진으로 보여지는 게 그 경우인데요. 상방 고정한다고 여기에 있는 뼈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뼈고요. 또 45도를 많이 줄이겠다고 눈가에 바짝 붙여서 절골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대를 끄집어 올리니까 상방 고정하면 볼쳐지지 않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교근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아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아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만 뻥 뚫리게 되고 아치는 떨어지고 여기는 뼈가 불류압이어서 비고 그러면 여기는 함몰돼서 패어 보이고 또 여기 끌려 올려간 것 때문에 여기는 또 볼페임이 오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수술을 왜 하냐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한 223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광대 수술 후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보면 볼처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뭐 안면 유지인대 막 이런 얘기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면 유지인대는 볼처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미만의 영향을 줘요. 나머지 한 70%, 80%는 뭐냐? 뼈의 변화와 뼈의 이동량, 뼈의 축소량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는 뼈의 볼륨 변화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대 수술 후 볼처짐 얘기가 되게 많아서 오늘 제가 진료 중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223명 정도 투표해 주셨고요. 광대 수술 후에 어디가 처져 보이느냐? 볼처짐이 있다고 느낀 분들 중에 나는 어느 부위에 볼처짐이 있느냐? 요걸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귀 앞쪽에 여기 부위, 여기가 처지는 것 같다. 라고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팔자주름 위에 여기가 이렇게 처진다. 여기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든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다. 입꼬리, 여기 마리오넷 라인 주름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진 부분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봤더니 223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그 중에 54%가 팔자 쪽 위에가 처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앞쪽 사각턱 부위, 그러니까 여기는 10% 정도 처졌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여기가 처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기타 부위도 한 15% 정도 있는데 이 기타 부위가 어디라고는 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솔직히 여기 말고 처질 데가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뭐 목이 처지나?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투표해 주신 분들 댓글을 주시면 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볼체조짐의 대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투표는 다음 주까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기타 부위나 여기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나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기타 부위 있었던 분들은 다른 분은 어디 처졌다고 느끼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다음 주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실제 환자 사례 이런 것들로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전에 사전 지식을 쌓는다 생각하고 광대 수술 L자 절골의 역사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1년도 그 전에도 이제 뭐 일본 선생님께서 광대 축소라는 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림도 없고 수술 결과만 있어가지고 방법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 80년대, 90년대 이전은 또 논문이 이제 아날로그 시절이라 디지털화 되기 전이어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의학도서관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요즘 전부 다 방구석이잖아요. 집에서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는데 그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라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학교 갈 일 있을 때 좀 후배한테 부탁을 하든 해가지고 그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고요.
이 91년도에 백세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논문에. 그래서 두피 절개를 해가지고 요렇게 체부 쪽을 자르고 아치 쪽은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지프러스티라고 해요. 이게 와이어링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를 줄이는 거를 91년도에 논문을 발표하셨죠. 이때는 뭐 L자 절골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일자로 잘랐고요. 또 이 이후에 뭐 논문에는 뭐 자료는 없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 뼈를 잘라내기도 하고 뭐 여기를 안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술 방법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체부를 뼈 본칩이라고 하는 뼈를 삭제를 하느냐, 뼈를 꺼내냐, 안 꺼내느냐, 요거는 이제 환자 케이스 따라 또는 선생님 따라 또 어떤 선생님은 뺀다, 빼야지 많이 준다. 그리고 뭐 제 선배님이시지만 이재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요렇게 자르기 위한 톱도 개발을 하셔서 제이리스 소라고 해가지고 이재화 선생님이어가지고 제이리스 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톱날이 2개 달린 거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를 한 방에 일자로 자를 수 있게 이런 기구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L자 절골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체부 쪽에 이렇게 자르는 양. 그러니까 백세민 선생님이 이 논문을 발표하신 91년도 그때부터 광대 수술을 할 때는 그냥 일자로 자르거나 체부를 몇 미리를 자르냐, 본칩을 3mm를 빼냐, 5mm를 빼냐, 뭐 이런 얘기 갖고 주로 얘기가 됐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가지고 김용화 선생님이라고 대구에 계시는 김용화 선생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L자 절골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 방법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때는 구렛나루 절개 안 하고 입안으로 여기를 이제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서 망치로 퉁퉁퉁 쳐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리는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입안 절개를 하는 걸로 인트라오랄로 입안 절개로 광대 수술하는 걸 처음 논문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나온 이제 L자 절골이 지금 요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L자 절골을 왜 했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L자 절골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L자 절골을 하는 이유는 이 본칩이 요 본칩을 빼고 남아있는 요 광대뼈 요 녀석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니까 교근이 이렇게 쭉쭉쭉쭉 당기니까 요 본 덩어리가 본 세그멘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요 녀석이 근육 당기는 방향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살짝 터구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걸려라. 걸려서 안 떨어지게 하자. 그래서 요 라인으로 자르고 요만큼 본칩을 제거하고 L자 라인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쪽으로 당겨 붙여서 수술을 하고 여기다가 뭐 와이어링을 하든 플레이트를 하든 이렇게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L-shape 오스테오토미라는 거를 이제 처음 논문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이제 그린스틱 프랙처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계시는 가나가와라는 분이 이게 여기를 완전 절골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절골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보이는 거는 여기는 그린스틱 프랙처를 해서 부분 절골을 해가지고 밀어 넣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퀵광대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퀵광대의 원형이 되는 논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뼈를 그냥 줄로 이제 반만 자르는 거예요. 뼈는 양쪽에 피질골이 있고 가운데 해면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베니어 합판처럼 가운데는 좀 무름뼈, 겉에는 단단한 피질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거 피질골만 자르고 아치 쪽은 완전 절골해가지고 그린스틱이 뭐냐면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부러뜨리면 댕강 부러지지 않잖아요. 쫙 하면서 부러져서 구부려는 지는데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절골을 하고 완전 절골을 해서 밀어 넣는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04년에 퀵광대의 원형이 된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2009년도에 백농민 선생님이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장님으로 계시는 백농민 선생님이 2009년도에 이렇게 뼈를 잘라내고 앞으로 당겨서 붙이고 올리자. 이때는 이제 두피 절개를 하실 때예요. 그래서 이 광대 절편, 요 녀석을 상방,
위로 올린다. 이 superior repositioning이라는 개념을 2009년도에, 그러니까 상방 고정이라는 거를 처음 얘기하셨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앞쪽으로 당겨주면, 여기서 이 세그멘트가 앞으로 이 본 스트립이 제거가 되고 당겨지면 이 부분이 살짝 볼록해지면서 플랫한 얼굴이 살짝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여기 광대가 나온 사람을 밀어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살짝 볼록해지는 효과, 여기를 줄여서 이렇게 되는 효과. 다시 말하면 45도 광대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조금 뭐랄까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상방 고정을 해서 볼처짐을 예방한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두피 절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방법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설재훈 선생님이 이 방법을 하고 계시고, 이 방법처럼 이렇게 안화 안쪽으로 와이어링해서 고정하는 방법도 설재훈 선생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백능민 선생님이 2009년에 이렇게 상방고정이라는 텀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상방고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이게 볼처짐을 막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또 백능민 선생님 후학들, 뭐 저 포함, 뭐 저 밑에, 저 위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백능민 선생님의 이 논문을 근거로 상방고정을 하면 볼처짐이 예방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개원하신 분들은 광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지금 정리하면 최근에 나와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라인 있죠. 요 빨간 라인이 김용화 선생님이 처음 발표하신 L-쉐입 오스테오토미, L자 절골의 이제 전형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 L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이 L이라고 해서 안화에 바짝 붙이는 요런 모양의 L쉐입을 해서 45도 광대를 최대한 더 줄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상충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5도 광대를 줄이면, 많이 줄이면, 그래서 땡겨서 붙이면 백농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광대가 미디알리제이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살은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니까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45도 광대가 오히려 튀어나올 수 있는 건데, 45도 광대를 줄이려고 안화에 바짝 붙이는 절골법이 또 말이 된 거예요. 왜? 환자들은 45도 광대도 싫고 뒷광대도 싫은 거예요. 이 뒤에도 옆광대가 튀어나온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절골 라인이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노란색 라인으로. 근데 최근에 또 요 절골 라인의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선, 그러면 요 라인부터 여기까지가 45도고 여기부터는 앞광대라고 할 수 있다. 앞광대라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까지만 가면 45도를 일부 침범하지만 그래도 앞광대로 조금 가긴 하지만 45도라고 하기 좋은, 앞광대 글쎄 요런 정도로 이제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 절골 라인이 이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일부 병원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기로는 초록색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요 45도 안쪽, 그러니까 앞광대를 침범한 거죠. 절골 라인이. 그러면서 앞광대가 볼록해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그멘트를, 뼈 세그멘트 덩어리, 광대 쪼가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앞광대가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앞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말 되죠? 이론적으로 굉장히 말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은 뭐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수술했다가 45도 더 줄이고 싶어서 여길 또 절골해가지고 또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요렇게 하고 와서 절골 라인 또 요렇게 바꿔가지고 또 요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를 더 줄이려고 뭐 아치를 다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아치를 여기 두개골에다 고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변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다 틀렸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의사들은 수술 방법을 그 안에서 계속 조금씩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또 실제 환자를 경험해 보니 이게 꼭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오리지널 L-쉐이브 오스테오토미는 각도가 요거였대요. 그리고 여기를 삭제했대요. 이렇게. 그리고 김용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삭제를 했고, 근데 각도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미디얼리제이션을 더 한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더 몰아준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논문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이 이렇게 쓰여지면 그거를 이제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논문에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얘기 일리 있어 라고 논문에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논문에 실리면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자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자기 주장을 뒤집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했던 바를 뒤집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전문가 집단에서. 근데 그런 교수님들,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머리 숙여서 존경해요. 제 은사님이었던 박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고집스럽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아닌 걸로 아는데. 한때 이제 코성형 연구에서 이제 회장님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 알라리 트랙션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이렇게 찝히는 거 있잖아요. 콧바퀴가. 이거를 어떻게 수술하면 된다. 고 논문도 쓰시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이제 막 이제 후배들이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6년, 7년 지났나? 그리고서 학회에서 또 발표를 하실 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롱텀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돼서 경과를 보니까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본인이 논문 쓰고 본인이 발표했던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기고 지고 옳고 그르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의학적인 레셔널,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수술 초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 괜찮은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문이고요. 그거를 5년, 10년 정도 지켜봤을 때, 이거 조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 결과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던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리뷰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검증이 돼야 돼요, 서로. 그런데, 이런 논문들 보면은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렸어요.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이렇게 뭐 허접한 논문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 실렸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지만 논문에 실려요. 그러니까 이걸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아이디어가 있고 요런 의견으로 요런 방법으로 얘는 또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옳고 이거 올드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L자 절골, 하이엘이라는 게 이제 또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012년에 백롱민 선생님이 또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제 3차원 분석을 해서 광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2012년도에. 이거 보시면 광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걸 A 타입 1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 있죠. 아치도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45도 여기 상방, 체부 상방에 이렇게 웨지 쉐입으로 뼈가 결손이 된 경우, 다시 말하면 이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회전. 그러니까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계 방향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를 피벗 포인트, 중심점으로 해서 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요런 변형이 이제 분류압의 첫 번째 타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아치 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보이거든요. 엊그저께 재수술한 경우도 이 경우였어요. 아치 고정을 안 하고서 이게 떨어지니까 입을 벌릴 때 턱관절에서 걸려요. 이런 경우도 꽤나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타입 2로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타입 3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가 피벗 포인터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그 다음에 타입 4는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진 거. 그래서 플로팅 광대, 그러니까 둥둥 떠서 흔들흔들 움직이는 광대가 된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 논문에서 광대를 상방 고정을 해서 얘를 붙여줘야 요 근육 부위에 처짐이 없다라고 해서 볼처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근거로 나와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방 고정을 해야 볼처짐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볼처짐은 여기에 국한된 볼처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 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볼을 여기가 처졌다고 느끼세요? 여기가 처졌다고 느끼세요? 여기가 처졌다고 느끼세요? 라고 제가 물었던 이유가 지금 그 논문에서 백농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논문에서 볼처짐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이 처진 거에 대한 내용이지 이 부분에 처진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광대 수술 후 볼처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볼처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하기로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주제가 L자절골의 의미와 역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L자절골이라는 거의 의미의 가장 큰 거는 광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여기다가 턱을 주자 그 얘기였어요.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옥을 짓는데 목구조로 짓죠. 그러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 대들보라는 거를 이렇게 얹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얹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기둥에 대들보를 이렇게 얹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얹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이게 낫죠. 이렇게 하면은 여길 뭐 못으로 아무리 잘 고정해 놓는다 해도 이 하중이 심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늘어질 수 있잖아요. 뼈 수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L자절골의 의미는 광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여기서 붙잡아서 걸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걸리라고.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런 거는 이 L절골의 의미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쪽으로 중앙으로 미디알리제이션 내측으로 광대를 민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관점을 준 거예요. L자절골의 원래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시행되는 뭐 요런 식의 절골 방법들, 교근의 벡터, 교근이 수축해서 당기는 힘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걸릴 데가 없잖아요. L자절골의 의미랑은 다르게 그냥 뼈를 자르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L절골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대들보를 만들어서 여기다 걸자예요. 이렇게. 이게 기둥인데 이런 기둥에 이렇게 올려놔도 좋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 게 더 안전하겠죠. 걸리기도 하고 밀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려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L절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뭐 플레이트 많이 박아서 딱딱하게 고정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2013년에 중국에 있는 친구가 제인 샤오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해요. L자절골을 하는데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자. 그리고 이 빗금친 거는 빼버려요. 그래서 실제 수술 모습인데 요렇게 잘라요. 그리고 요 가운데 뼈를 빼버려요. 요거를.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슉 얹어요. 신박하죠?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L절골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거예요. L절골은 이렇게 L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툭 해서 걸려라. 이게 L절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L자가 아니라 웨지로 더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슉 걸려요. 이쪽으로 빠지고 움직이지도 않게. 좀 더 시큐어하게,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게, 벌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술 방법이에요. 저는 요걸 굉장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똑똑한 친구다 이런 약간 동질감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절골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방식의 L절골은 또는 이런 방식의 L절골은 기존에 우리가 같이 갖고 있던 L절골의 개념이 아니라 미디알리제이션, 요거에 더 집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는 L절골이 또 떨어지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 광대를 앞쪽으로 더 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저런 방법을 쓰겠지만, 이제 저처럼 재수술을 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 벌어진 사람들, 백농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맨 이런 환자들만 보거든요. 진짜 맨 이런 환자들만 봐요. 거의 이런 환자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벌어지지 않아야지. 여기는 눈에도 잘 보이고 여기는 눈에도 안 보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최소한 여기는 우리가 단단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벌어지진 않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놔도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해놔도 L자로 절골 해놨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벌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뼈가 잘 붙어야 돼. 벌어지면 안 돼. 라는 거에 무게를 실으면 이런 방법들을 더 중요시하고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요것도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더 무게를 줄 거고, 개인 선호도 차이지. 이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2019년도에 김진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이게 이제 카데바라고, 이거 시체예요, 시체. 시체 해부학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눈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벌려놓고, 광대 수술한다고 이렇게 뼈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G 포인트를 C에다 고정할래, B에다 고정할래, A에다 고정할래, 요 세 가지를 어느 점에다 하는 게 더 단단하고 좋으냐라고 이제 수치 분석을 한 거예요. 이 광대를 이렇게 고정해 놓고 손으로 밀어서 힘을 측정해 가면서. 그래서 보면은, 왜냐면 교근이 이렇게 당기니까. 근데 사체니까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요걸 논문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트랙션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 A가 제일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A에 고정을 하면 여기가 피벗 포인트, 가만히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다. 근데 A의 힘이 약하면 이게 뽀개지면서 이 뼈가 또 되게 얇아요. 뽀개지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리지스턴트, 힘을 잘 받는 거는 C 포인트다. 가장 큰 힘을 견딘다, C가. 이 떨어지는 힘에. 교근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C에다 고정했을 때 가장 크게 힘을 받는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A랑 B랑 C랑 뼈 두께를 재보면 C가 제일 두껍다. 당연히 두꺼운 뼈끼리 고정하는 게 더 꽉 붙들어 맬 수 있겠죠. 실제로 A 부분은요, A4 종이 뼈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얇아요.
나사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울 정도로 얇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다가 그냥 걸려 있어라 라고 와이어링을 하죠. 저도 A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해서 여기다는 철사로 고정을 해요. 와이어로. 그 다음에 여기다 고정하고 여기다 고정해요. 가능한 한 위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 포인트보다는 C 포인트가 낫다라고 얘기하고, 또 백농민 선생님이 이 논문에서 얘기해 주신 것도 뭐냐면 가능하면 고정을 요 위쪽에다 해라. 여기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위쪽에다 해라. 이 절골면이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띡 하고 고정했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요 위까지 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 밑에 요 라인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고정을 해요, 저는. 그래야 요게 교근이거든요. 요 녀석이. 보이시죠? 동그랗게. 걔가 이렇게 당기는 힘을 얘가 버텨야 돼요.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힘은 L 고정으로 L 쉐이프로 절골해서 와이어가 붙잡아줘서, 와이어가 그걸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와이어가 걸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자가 이렇게 있고 돌이 이렇게 대들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피스못을 하나 박아놔요. 그럼 못이 힘을 받아서 얘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이 버티고 있어서 얘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고, 못은 얘가 이렇게 가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와이어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와이어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를 와이어링을 하고 가능한 한 위쪽에다가 두 개는 최소한 걸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김진우 선생님이 이런 논문을 또 내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위로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하자 그 얘기고요. 최근에 또 나왔던 게 2016년에, 이거는 이제 브라운 성형외과의 김태규 선생님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마름모 절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름모 절골 이렇게 해서 이중 마름모 절골 이런 말을 쓰죠. 그 병원 광고에서도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중 마름모 절골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마름모죠. 여기가 기니까 여기는 짧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여기가 더 길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수술을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광대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뼈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해놔봐요. 그럼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붙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절골을 했어. 근데 붙여야 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자를 때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 안 되고, 요렇게 잘라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붙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름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근데 여기를 마름모로 자르는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붙이려면 얘가 많이 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마름모가 아니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얘를 끌어올려서 얘가 조금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더 많이 자르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요 사진 보면은 수술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괜찮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계세요. 이렇게 자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뼈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훅 벼요. 그러니까 뼈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상악동이 여기가 완전히 비고 얘는 쭉 올라가니까 여기 볼페임이 생기는 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때만 해도 안 그러셨는데, 2016년만 해도 안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절골 라인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근데 뭐 이 방법이 틀렸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여기 정도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요 삭제량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지를 않고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를 더 이렇게 잘라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일로 돌아가서 뼈가 붙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의사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만 있냐. 뭐 최근에 2014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어떤 학교인 것 같아요. 대학인 것 같은데 마후슌이라는 분이 또 두피 절개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요거가 너무 큰 사람은 여기를 줄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A는 부분절골 이렇게 하고요. B도 부분절골하고요. 여기 CD 잘라서 요 뼈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다. 요렇게 수술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를 보고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나름 의미는 있다. 뭐 내가 뭐 논문에 실어주는 거는 뭐 내용이 문제가 크게 없으니까 뭐 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할 거냐예요. 어떤 논문을 쓴 분은요, 논문을 쓰고 본인은 그 방법으로 수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논문을 쓰고 본인은 그 방법으로 수술 안 해요. 뭐죠, 그건? 논문을 위한 논문이란 뜻이에요. 그런 논문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다 인정해줬다. 이게 맞는 방법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논리 전개, 말 돼. 인정돼. 오케이. 뭐, 특별하게 논리적 오류는 없어 보여. 근데 그게 좋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 이 친구 괜찮아. 동의해.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뭐 이런 내용, 이게 좋다는데, 글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절골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L절골은 얘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 이건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틀리고, 난 맞고, 얜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더 헷갈리지. 의사들도, 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쟤는 계속 저거 고집하네.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의사들도, 응, 나 이렇게 하니까 난 좋은 것 같아. 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다 달라요. 하물며 논문에서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필드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심해요. 나는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턱에 보형물 넣는 거 이거 갖고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야 그래도 그렇지 그 보형물 그렇게 큰 걸 거기다 넣으면 되겠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계속 객관적인 결과로 말해주는 거예요. 뭐, 야, 그렇게 크게 넣으면 뭐 염증 생기고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수술해보니까 10년 넘게 해봤는데, 코 수술보다 염증 확률이 낮아요. 근데 코 수술 실리콘 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뭐 2, 3일 뭐 수술한 거 아니죠. 2, 3년 수술한 거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는 10년 정도는 지켜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수술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자료 정리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팔로업 정도 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논문도 써보고 이제 추후 계획은 그래요. 앞으로 한 4, 5년 안에.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흔적을 남겨놔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논문을 안 썼어요. 나 이렇게 조금 한 것 같으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써요, 일단.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논문이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논문을 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냐, 누가 옳으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각각이 중요한 거가 달라요. 의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뭐,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 가면 인형 라인 만들어준다던데. 그런 게 어딨어요. 어? 또 병원에서 그렇게 광고하는 병원도 있죠. 광대 1cm 줄여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수술하면 광대 볼처짐 절대 안 와.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두피로 하면은 분류압 절대 안 생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또 각자가 주장하는 바, 각자가 믿고 경험하고 결과를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상업적인 어떤 광고까지 끼어들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여기는 할인한다는데, 저기는 이벤트 한다는데,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혼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떠들어도 안 바뀔 거예요. 실제로 안 바뀌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부하고 수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만약에 뭘 한다면. 그냥 저 같으면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사랑니를 뽑아. 그러면 제가 믿는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뽑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뭐 어쩌죠. 모르겠고 알아서 잘 뽑아줘요. 이렇게 얘기해.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듣기 싫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도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내일 무슨 시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어느 나라 거 재료 뭐 쓰는 건데요? 수입이에요? 국산이에요? 얼마짜리예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냥 선생님 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 의사인데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알고 어쩌고 저쩌고 공부하고 해봤자 그 사람만큼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게 지금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대 하나 갖고도 이렇게 의견들이 다양하고 병원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겠어요. 제가 설사 이렇게 떠든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근데 저는 의사니까 아는 의사들이 있고 뭐 대충 그 의사가 어떤지 그런 거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광고에 나오는 사람 또는 뭐 많이 노출돼서 유명한 사람 또는 큰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에 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것만 못하고요. 알라면 그냥 제 방송 재미없고 졸리더라도 좀 깊게 좀 봐주시면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최대한 설명하려고 지난 수년간 해왔으니까 뭐 저한테 수술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원리가 이렇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한 제 생각은 다음 주에 제가 하는 광대 수술에 대해서 요런저런 얘기들을 짬뽕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능민 선생님이 써놓으신 이 논문에서도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방고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백농민 선생님이 언급하신 거는 이 논문에서 말씀하신 위로 올려라. 그러면 여기 처짐이 예방된다. 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불룩하고 처져서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올린다. 그러면 볼처짐이 예방된다. 이게 백능민 선생님 말씀이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볼처짐이 여기에 논문에서 말씀하신 거는 근데 이게 절골 라인이 이런 식으로 삐꾸름이 변해가면서 이쪽으로 상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방향으로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일로 올리면 여기가 더 볼록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45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옆으로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긴 볼록해지고 여긴 볼페임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의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논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농민 선생님이 요 상방고정이라는 얘기가 지금 약간 좀 변형되고 왜곡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하나는 김용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L절골. L절골의 의미는 뼈가 걸리라는 의미인데, 이 걸리라는 의미인데 절골 라인이 이런 식으로 초록색처럼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교근이 땡기는 방향하고 절골 라인이 그냥 수평으로 돼버리면, 기둥이 있고 대들보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다 세워놓고서 여기다가 대못 박아 놓는다고 요게 버티냐는 거죠. 교근이 땡기는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 못도 씹어요. 그 힘을 이길 수가 있을 만큼 핀을 박아야 된다고요. 두껍게. 근데 꼴랑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 고정하고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벌어지면 너 밥 먹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약간 난장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광대 수술, 또 이런 역사 배경, 그 뒤에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진짜 광대 수술 하나 갖고서 전 세계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광대의 L자 절골이라는 거는 대들보를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거지, 대들보를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자 절골의 의미는 이거다. 이 뼈가 떨어지지 않게 여기서 받쳐주라는 거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반고정에서 볼처짐이 생기는 거는 이 부위의 볼처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부위의 볼처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간혹 얘기하는 요 부분의 볼처짐은 제가 다음에 한번 요 볼처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는 광대 수술 방법의 이유와 어떤 의학적인 논거, 그 다음에 실제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른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에 조금 저랑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이렇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다들 훌륭하신 분이고 다들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다들 나름의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아무리 이상한 방법이라도요, 만족하는 환자는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만족하는 한두 명의 환자 때문에 그 수술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요, 수술하고 실밥 뽑아주고 문제없으면 오지 마 라고 하고 보내는 병원도 많아요. 자기가 수술해놓은 환자 최소한 1년 정도는 보면 내 수술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수술을 하면 그냥 내가 다 맞고 내 이론이 맞고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수술한 환자, 특히나 뼈 수술은 1년까지는 되도록이면 팔로우업을 해서 관찰을 하고 CT로 확인해 보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러면 많이 느끼고 본인 방법의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하기로 하고 있고 그냥 새로운 환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수술해 놓은 환자를 한 1년 정도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은 고민이 생기죠, 사실. 그럴 때 고민이 있을 때
뭐 저도 괜찮고요.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뭐 다른 주변의 선배님들한테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지. 뭐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뭐 이런 싸움질하고 유치한 이기고 지는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치예요. 광고고. 진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고 아무리 뭐 특출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한다 해도 시간이 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글, 광고, 이런 배경,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고 수술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술 받고 회복하고 그러시길 좀 바랄게요. 그래서 괜히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주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이거 안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위한 논문이 있는 거예요. 이 환자, 이런 환자를 뭐 몇백 명을 해봤는데, 다 이게 뭐 다 잘 붙었고 괜찮다. 인정,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걸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에 있다고 다 정답이 아니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이건 그냥 그 선생님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황창원 선생님이라고 이루미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요 논문도 재밌었어요. 상방고정, 미디얼리제이션 다 하고 계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업어쳐서 플레이트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는 요런 고정 방식을 택하시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L자 절골 라인이 이 플레이트 하나로 버텨질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는 아주 시큐하게 잘 고정이 될 것 같고 여기를 살짝 올려서 고정하는 것도 저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요 절골 라인의 요 면은 조금은 저랑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요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학회에서 두견면 학회에서 자주 보고 얼굴 보고 하는 후배님이신데 그래도 이론 아주 신박한 논문 이것도 근데 이걸 제가 따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 신박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